캐시우드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다. 간밤 미장에서는 트럼프가 파월을 패배자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금리 안 내리면 경기 둔화 온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없고 파월은 항상 미스터 툴레이트, 너무 늦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 내면의 심리는 뭐겠습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본인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 탓을 파월로 돌리려는 모습.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연준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고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이 기간의 정통성을 박탈하겠다고 국민에 통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준 탓을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금 수요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 주식과 달러와 자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는 무려 3억 8천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미증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고, 현재 지금 간밤에 들어왔던 ETF의 유입량은 무려 2025년 2월 이후로 가장 큰 유입세가 들어온 상황이다. 확실히 3월 말 4월 초와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기관 수요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고, 미증시는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점점 더 위기에 강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실시간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볼 수 있는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1%대로 계속해서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팩트다. 근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사실. 파월은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관세가 다시금 이런 잘 잡힌 인플레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게 하려면 빨리빨리 지금 중국에 전화를 해서 관세 관련해서 대응책을 내놓고 타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압박한다라고 해서 파월이 쉽게 금리를 내려주진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이 가속화되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지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런 것을 눈치챘는지 캐시우드 또한 최근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 주식을 무려 6만 주나 본인의 펀드에 추가를 한 상황이다. 실제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에서 바닥을 쳤던 4월 초부터 코인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로빈후드까지 매수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 아크인베스먼트는 두 개의 본인들의 기술 ETF에 솔라나 현물 ETF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캐나다의 솔라나 현물 ETF가 최초로 출시했는데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차세대 인터넷 ETF인 ARKW와 아크의 핀테크 혁신 ETF인 IRKF의 솔라나 현물 ETF를 추가했다는 거. 지금 확실히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및 핵심 메이저 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침체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해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의 선택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의 CEO 또한 연말까지 1만 비트코인 매수할 거다 하면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현재 지금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한 번도 안 산 기업은 있어도 한 번만 사는 기업은 없다. 한 번 매수하면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처럼 계속해서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 매수하고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조차 최근 CNBC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곧 금을 따라잡을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의 디레버레이징이 해소되고 있다 하면서 비달러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달러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금으로 엄청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금으로만 몰릴 수가 없다. 이런 낙수 효과로 비트코인도 충분히 디지털 금으로서의 수요가 작용하면서 빗달러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배후에 있는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출시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최대 결제 기업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해당 네트워크는 USDC 파트너를 포함한 은행 결제기관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고 송금 분야와 결제 네트워크까지 확장하겠다. 시즌이 종료되고 사이클이 끝나는데 최대의 자본주의 포식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서클은 왜 이렇게 계속 몸집을 키우고 결제 시장까지 뛰어들려고 할까?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은 연초 대비 무려 38.6%나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1분기에 그렇게 조정을 받고 관세로 인해서 하락했는데 왜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확장되고 있을까? 여기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트고, 코인베이스 등 전통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지금 은행업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은행 인가나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 금융권처럼 예금, 대출이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초점을 둔 한정된 라이센스까지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하필 이런 식으로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올 때 왜 암호화폐 시장의 거인들은 계속 몸집을 키우고 더욱더 인프라를 확대시키려고 할까?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스탠다드 차타드 또한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크립토 판으로 뛰어들면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바보라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 폭락하고 크립토 시장 망하는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월가와 금융권 최전방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장 빠른 정보를 받고 시장에 임하는 이런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 이 시장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장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거래소인 싱가포르 거래소 또한 비트코인 선물 상품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또한 정식으로 이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현 바이낸스 CEO인 리처드 텅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수용 늦어지면 분명히 언젠간 대가를 치를 것이고 늦게 채택하는 국가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수용하는 국가가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바이낸스 CEO는 아는 겁니다. 전통의 낡아빠진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이동될 거고, 여기서 필수적인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라는 사실을 바이낸스 CEO는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신규 위원장이자 친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22일 날 취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떤 얘기 했습니까? 가상자산 규제가 최우선순위가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새로운 SEC 위원장 취임식에 트럼프 또한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심인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무려 현재 72개의 크립토 관련 ETF가 SEC에서 상장 또는 옵션 상장을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친암호화폐 SEC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수많은 신규 알트코인 ETF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파생 ETF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본인들의 선물 거래소에 XRP 선물을 정식으로 상장하면서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 CFTC 규제를 받고 규제 승인을 받으면서 소매와 기관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파생 상품 목록에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 SEC뿐만이 아니라 CFTC까지 가상자산에 친화적이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을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도 곧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의 활성 주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튀어오르면서 리플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물론 비트코인 대장이 가장 디지털 금이자 인플레와 경기 침체의 해칭 자산으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자발트나 밈코인 이런 것들이 아닌 메이저 알트코인 그리고 미국이 밀어주는 미국의 프로젝트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알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1개월 미만의 신규 투자자의 실현 시총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끝내고 튀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신규 투자자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개미들이 다 털리고 욕하고 손절하고 시즌 종료다라고 할 때가 언제나 굉장히 좋은 눌림목이자 기회였다라는 거. 지금도 완전히 비트코인이 109K 찍었을 때에 비하면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만큼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MVIV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이, 이번 사이클 조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MVIV가 빨간색 구간으로 들어왔고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 지금도 확실히 지금 단기 홀더들이 털린 만큼 털리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보유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 얘기는 기관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본인들의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은 팔고 던지지만 고래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 1년 변화를 보면 지금은 본격적인 시즌 종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기에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물론 최근 조정에 고래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을 했지만 다시금 비트코인이 70K를 찍어주자마자 물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 이러한 고래들은 왜 개인들과 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하지만 스위스 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된 상황은 맞지만 최근 네트워크 성장세와 네트워크 유동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고개를 내려주면서 어느 정도 최근 반등에 대한 되돌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확실히 장기적으로 꼭 제가 뚫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장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지금 돌파하고 매물대까지 바닥까지 다지고 튀어오른 만큼 확실히 분위기는 반전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넘어야 되는 자리 88.7K 전 고점 부분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구간 또한 의미 있는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이동평균선이 지금 모이는 자리들을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고, 오늘 종가로 이 파란색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까지 비트코인이 안착한다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추세가 이제는 하락 분위기에서 단기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트코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단에는 숏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롱 물량은 소심하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내려서 이 정도 롱 물량을 잡기보다는 가격을 올려쳐서 89K에 있는 대량의 숏 스퀴즈를 내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운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 번의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였었던 거, 일간 RSI 과매도를 찍어주고 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는데 현재 자리도 RSI 과매도를 찍고 지금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는 자리,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과매도를 찍고 고개를 들어주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때 지금 자리도 확실히 최악을 지나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먹을 자격을 부여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상승을 할 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패턴,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 이런 식으로 장기 하방 트렌드 라인 이 구간을 본격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방 추세로 전환되고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지금 주봉상으로 돌파를 했고 현재는 지금 확실하게 안착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확실히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까이서 보면 언제나 폭락 같고 시즌 종료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의 흡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결국에 우상향합니다. M2 통화량이 우상향한다. 결국에 비트코인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한 상황.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전년 대비 상승률 YOY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바닥을 찍고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센티멘트 인덱스 심리 지표가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했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공포의 구간에 위치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을 크립토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앱스토어의 순위 1월 20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100K를 뚫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야 된다 뭐다 하면서 매스컴에 비트코인 찬양론이 팽배했을 때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21위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상황, 현재는 지금 코인베이스의 앱스토어 순위가 400위까지 밀려났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남들이 다 코인베이스 어플 지우고 욕하고 떠날 때, 이때가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될 때고, 언제 팔고 나와야 됩니까? 다시금 코인베이스의 랭킹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모두가 너도 나도 코인베이스 깔고 업비트 깔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넘겨주고 나오면 된다라는 사실, 언제나 반복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전 세계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지수를 체크해보면 지난 2017년 고점 당시의 구글 트렌드 수치, 그리고 21년 고점 당시에 구글 트렌드 수치는 이 정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식으로 구글 트렌드가 바닥을 찍고 있고, 만약에 지난 109K를 찍었던 구간이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사이클 최고점 광기 구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21년 불장 정도로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지수가 올라가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바닥에서 샀던 걸 다 넘겨주고 신규 뒤늦게 파티장에 뛰어들어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개인들에게 넘겨주고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보기에는 온체인 데이터나 인간 지표 모두 사이클 종료를 가리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는 굳건하게 사이클 투자 관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디 지금 시장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크립토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